자, 2026년부터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특히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핵심 변경사항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종사자분들의 사기와 관련된 보상 체계부터 시작해서요.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규정까지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장기 근속 장려금입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가장 와닿는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종사자분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지급 조건이 확 낮아져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꼬박 3년을 채로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 1년만 꾸준히 일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른 동기부여가 될 거고, 이게 결국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급 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딱 12개월, 즉 1년이 되면 바로 5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하고요.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요. 3년 차부터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방문요양 종사자분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어집니다. 이제 시설에서 근무하는 위생원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조건이 2가지가 붙습니다. 첫째, 시설 안에서 세탁 업무를 직접 다 처리해야 하고요. 둘째, 한 달에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런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쌓아온 근속 기간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같은 기관, 같은 직종으로 돌아올 경우에 6개월 안에만 복귀하면 경력 단절 없이 근속 기간을 그대로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이었는데 이게 2배로 확 늘어난 거죠.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숙련된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2026년 7월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선임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경력이 많은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을 이끌고 교육하는 일종의 리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주려는 거죠. 물론 아무나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최소 60개월, 그러니까 5년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동일 급여 유형에서의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쌓은 경력은 요양원에서만,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한 경력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만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기관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요. 선임 요양보호사를 무한정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그리고 주야간 보호기관은 이용자 35명당 1명까지만 배치하고 관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이것도 새로 생기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요, 이제 매달 최대 5만 원의 새로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종사자 본인이나 어르신이 어디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종사자가 소속된 바로 그 기관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 돌봄 난이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 2등급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방문 서비스에는 추가 수당,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이 더 붙는 식이죠. 아무래도 더 힘든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기관 운영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요. 모든 기관장님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중요한 행정 그리고 관리 규정 변경 사항들입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이젠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나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급여 비용이 단계별로 깎이게 되는데요. 미가입 비율이 30%를 넘으면 최대 10%까지 비용이 삭감될 수 있으니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둬서 인력 기준을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사람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냈거나 면접을 봤다는 식의 증빙 서류를 잘 모아서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 절차도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관이 먼저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분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1월분 장려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내역을 먼저 공단에 제출해야 2월분 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지급, 후증빙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양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환경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결과를 다 함께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